안녕하세요. 경기 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입니다. 경기도의 현황과 도의 의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경기 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 의정토론 한 이슈에서는요. 항일 독립운동지 그리고 유적지에 대한 관리 방안과 함께 활용 방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합니다. 의정부시 구군주 의원, 광명시 권태진 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1절 특집으로 오늘 주제를 준비했는데 내년이 이제 100주년이고 올해가 99주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념 행사가 열릴까요?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행사라고 하면 수원에서 총괄해가지고 그 3.1절 기념 행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대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1절 하면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합창제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3.1절과 관련해서 뭐 거리의 행진이라든지 태극기 휘날리는 그런 행사라든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생각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그 정도 행사 여는 시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주, 가평 이런 정도에서 조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수원에서도 좀 하는 것 같고. 대대적이지는 않군요. 네, 대대적이진 않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국민의식도 좀 더 확대돼서 3.1절 행사를 지자체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권태진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2018년에 주목할 만한 정책들, 현안들 뭐가 있을까요? 2010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3.1절도 같이 연결돼서 이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활용 방안이라든지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태극기를 많이 흔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3.1절과 연계돼서 같이 함께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동계 스포츠 관련된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요즘 저 의정부의 컬링장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의정토론 한 이슈는요. 경기도의 현안과 이슈들 함께 고민해보고요.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해법까지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1919년 3월 1일 전국 각지에서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지고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조국의 자주독립을 외치다 쓰러져간 수많은 순국 선열들. 경기도는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차별과 억압에 항거한 항일운동의 주무대였는데 그러나 99년이 지난 지금 치열했던 항쟁의 흔적들은 제 모습을 잃고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1개월간 도내 항일 유적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와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뜨거운 입담과 함께하는 의정토론 핫 이슈. 오늘의 주제, 경기도 항일 유적지 관리 방안은. 요즘에는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당시 인구 2천만 중에서 200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다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구군주 의원님, 경기도에서도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이 펼쳐진 지역이 있죠? 그럼요. 많이 있죠.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전개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최초로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대 그 항쟁이다라고 하면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도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이 경기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라고 하면 경기도를 어떻게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그 경기도가 중심체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전개 과거에 우리 3.1운동의 그런 기념을 조금 더 계승발전해 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3.1운동 3대 발상지 중에 하나가 안성, 경기도가 있었다는 점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권태진 의원님, 작년에 경기도가 항일운동, 독립운동지 문화재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펼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총 257곳 유적과 70여 건의 동산 자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건조물뿐만 아니고 항일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유적, 유품 등 일기 등 재판 기록 등에 대한 동산 물건도 같이 함께 연구가 됐고 또한 현장 조사와 실태 조사를 충실히 해서 정확한 조사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쭉 보니까요, 뭐 독립운동가들의 생가 그리고 묘지부터 시작해서 그밖에 뭐 아까 그 동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재판 기록 같은 것까지 247건. 다 합치면 이제 347건이죠. 자, 사실은 실태조사가 광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드문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3.1절 아니면 8.15 지금 보면 이제 문화재들, 3.1운동 관련된 문화재들 방치되어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고은정 이번 조사.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뭐 국가보훈처라든지 아니면 그 독립기념관에서 1차적인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1차적인 실태조사가 조금 미약하고 그냥 광범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작년에 1년의 기간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그 17개 시군 중에서 최초로 실태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그러한 사례까지도 분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시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발굴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우리의 역사 문화를 조금 다듬는 그리고 계승하고 그 문화를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347곳. 그러니까 대충 둘러보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다 한 페이지씩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권태진 의원님,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발굴된 항일 독립운동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가 주목하면 될까요? 그간에 뭐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가 내용을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황해도 장년 출신의 그 대한독립당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그 박장호 선생의 묘소가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3.1운동에 참여 많이 했던 오산시 같은 경우에 오산시장의 3.1운동 시위지 등이 이제 발굴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시장에서도 3.1운동 그때 한 800명쯤 모였다고 하는데요. 고은정 의원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최근에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세요? 남한산성, 수원화성 전통적으로. 그렇죠. 저는 남한산성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3.1운동과 관련해서 남한산성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그 병자호란, 인조 14년 때 이 병자호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남한산성 하면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이 남한산성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3.1운동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병 전투지로서는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을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한 곳이 그곳이죠. 단순히 그 정묘 호란 때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의병들의 그 근거지가 되게 됐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한산성 요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마음이 좀 아프고 요즘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네. 사실 이게 남한산성하면 지금 문화재청이 담당할 것 같은데 경기도 문화재 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봄 사업단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잘하고? 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다 총괄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렇죠.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박물관도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 남한산성과 그럼요. 관련된. 예. 네, 거기에 그래서 유물과 유적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박물관을 좀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조금 더 그것을 더 보급하고 확대하고 널리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거의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사실은 도집행부 차원보다는 경기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사업이고 어떻습니까, 권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2016년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제정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조례를 바탕으로 조사 연구하게 됐고 도내에 많이 산재되가 있던 항일 유적지들을 연구하고 관리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항일 유적지뿐만 아니라 예전의 남한산성처럼 문화재가 무관심을 받고 있어서 방치된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도의회 의원으로서 공무원들도 좀 상대해 보시고요. 보고도 좀 받으실 겁니다. 국연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집행부는. 나름대로 한다고 굉장히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항일운동, 항일유적지라고 하면 학계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발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는 국민의식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연구가 기본 모토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본 모토가 됐다라고 하면 그냥 조사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정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회복하는 그런 것들에 좀 저는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항일 독립 유적지를 경기도가 발굴하고 실태 조사했던 이 뉴스를 접하면서 들었던 궁금증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근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정명 1000년에 올해가 1000년이 되는 해잖아요. 사실 고려시대의 역사도 있을 거고 조선시대의 역사도 있을 거고 근데 왜 항일 유적지에 대해서 경기도 의회는 집중했을까? 그런 궁금증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제 항일 유적지야말로 우리 정신의 민족 정신의 그 발자취를 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항일 운동 유적지에 대한 것은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한이 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이런 예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힘듭니다. 예. 많은 38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다른 분야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화재라든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문화재 부실 관리에 대한 늘 비판이 따르면 두 가지 비판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다 떠넘긴다. 이런 비판이. 근데 이 부분 조금 해소가 된 게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17개 시도에 쭉 설치가 되면서 이 부분 약간 충분치는 않지만 해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산 문제가 늘 지적됩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다. 제가 지금 충분합니까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의지를 물론 이제 국비도 아직 부족합니다만 늘고 있습니까? 구은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점점 늘고는 있죠. 정말입니까? 네, 늘고는 있는데 저는 이번에 실태조사가 우리 아까 우리 권태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든 그 계기는 아무튼 의지가 있는 걸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런 평가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부분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존하고 관리하고 어떤 가이드를 만들고 시민들한테 그런 기관 방문지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예. 의식화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첫 보석을 놨다. 여기에 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발굴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2단계가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돌볼 인력도 제한돼 있죠. 예산도 제한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그런 신경 배려 정책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방금 이제 우리 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문화 유적지라든지 이런 게 사유지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비지적 문화재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 이거를 관리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그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유적지를 발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좀 부족하다는 권유님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유지보수하고 3단계는 이제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어떻게 보면 안내 표지판, 어떤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예. 의정부에서 지명밟기라는 그 조직체를 한번 만들었었고요. 지금 현재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지금 결성이 돼서 예. 움직여지고 있는데 지명밟기 운동을 하면서 각 지역의 다양한 과거의 지명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지명들이 있고 동네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어떠한 흔적도 없는데 여기에 과거에 뭐 바리소리, 뭐 무슨 동네, 뭐 무슨 지역 이렇게. 근데 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한계점이 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항일운동의 257개도 실제 여기에 70% 이상이 다 유실된 상태거든요. 네. 유실된 상태여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과거의 역사의 페이퍼를 보거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집을 통해서 이곳이 항일유적지고 이곳이 3.1운동 지역이고 이렇게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고 있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스토리텔링하고 역사적인 문제하고는 매칭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슷하게 가지만 그게 이제는 어떠한 팻말이라도 하나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안내가 있으면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부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거기에 흔적을 남겨둘 수 있는 건 정부의 역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민과 국민과 어떤 그 단체들이 예.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거기를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그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최소한도로 거기에 가이드라인의 어떤 표지판이나 기념비석이라도 세울 수 있게 여기가 어디다라는 네, 정도는 그렇죠. 확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런 게 바로 이제 사유지가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유지 비지적 문화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있으나 지금 확실하게 뭐 도지정 문화재나 국보 이런 걸 안 되는 걸 비지적 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유지에 있으면 개발 그 주인 입장에선 허물어도 사실 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시군에서라든지 우리 뭐 경기도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맞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집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냥 흔적만 나와 있습니다. 흔적도 없죠. 흔적도 없이 심지어 잡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집이 새롭게 건물을 쳐서 개인적인 집이 됐거나 논밭이 됐거나 이런 상태의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257개 중에 네. 거의 대부분을 보면 이제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3.1운동을 했던 그런 대부분들이 뭐 그 동사무소가 과거에 면사무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면사무소나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 그 이외에 가정집들, 어떤 공공의 집합해서 운동했던 그런 곳들이더라고요. 아, 그런 곳이 많습니까? 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257개의 실태 조사를 한번 봤더니.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런 그 건물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상징성도 있고 보존 가치도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 이외에 과거에 그런 이제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지의 집들에서 모여서 한 곳들은 이미 흔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 흔적 자체가 없어진 예. 것들이 지금 굉장히 18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구술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네. 어른들의 뭐 네. 입으로 전달해서 이 자리가 그렇다는데 네. 그걸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 인력이 또 부족하고 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활용까지 나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은주 의원께서는 뭐 역사 탐방 프로그램 말씀 좀 네. 하셨고요. 권태진 의원님, 어떤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학예 연구원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제 그걸 뭐 거기에 대한 상징성 있게 뭐 우리 뭐 음악으로 한다든지 예술로 뭐 연극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해서 우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었고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이런 걸 많이 함으로 해서 예.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VR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 네, 예. 가상현실 이런 핸드폰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접목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사업도 저는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문화재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권태진 의원님, 네. 이렇게 문화재로서 특히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문화재로서 성공한 사례도 좀 있죠, 활용 방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우선 제가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 예. 광명 동굴이 있습니다. 광명 동굴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한국 관광 100선에 이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실제로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광물을 수탈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그런 중금속을 뽑아냈던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죠. 예. 이 부분들이 지금 관광 자원화돼서 잘 활용되고 있고 이번 일제 침탈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좋은 사례가 돼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 찾아내서 관광 자원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부분도 사실은 항일 독립 유적지 중에 한 곳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257개소 중에서 그 중에 한 곳인 네. 이런 성공 모델들이 조금씩 더 늘어간다면 그렇죠. 예. 예, 좀 예산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뒷받쳐 인력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경기도의 문화 정책, 특히 문화재 정책에 살펴보셨을 때 다른 지방 정부의 문화재 정책 비교를 좀 해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네. 글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예. 전 한 50점 점수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은 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쓴소리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경기도가 문화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보통 문화유적지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를 그렇게 많이 찾는 율은 적다. 상대적으로 그런 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 많은 것들의 개발과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수원을 가면서 늘 느끼는 게 수원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광명동굴이 굉장히 요즘 뛰고 뭐 있습니다. 히트를 치고 있지만 맞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저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예.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밖에 안 줬는데 조금 짜게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를 주면서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야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은 문화관광 유적지를 발굴하고 네.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태진 의원님 평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구군장이 너무 짜게 주셨는데 저는 한 70점을 주고 싶습니다. 70점. 예. 예, 예. 경기도에는 뭐 우리 그 유네스코 지정한 그 남한산성도 물론 있지만 예. 조선왕릉도 많이 있고 윤건능이 예, 있습니다. 예, 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위성에 있다 보니까 서울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을 경기도에 있어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먼 문화재 위치가 좀 수원 화성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윤건능이나 화성에 있는 뭐 세종대왕릉이나 먼 남한산 산으로 가야 됩니다. 좀 먼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중심에서 벗어나다 보니 그런 문화재들이 이제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하면 또 경기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니까 잘 이루어지고 우리 역사 찾기 운동 경기도의 초등학생들 이런 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네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성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선 잘하고 네네.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로 아쉬운 게 뭐냐면 경기도가 워낙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문화지 뭐 경주 뭐 포항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집중되어 있잖아요. 몰려 있습니다. 네, 몰려 있으니까 훨씬 더 투어하기도 관광단지로도 개발되는 게 굉장히 쉬운데 경기도는 한 곳 그 유적지를 가려고 하면 너무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관광 사업으로 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아쉬움을 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네. 이제 그 조건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번 실태 조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변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고 예. 그 관광지 주변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그 주변 그러니까 뭐 문화유적지 하나- 플러스 예. 관광지를 조금 더 그 주변을 더 개발하고 발굴하고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유적지나 관광지나 그게 같이 믹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경기도가 더 큰 네, 관광지와 문화재 예. 그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예. 서울이 가운데 있고 서울을 둘러싸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 경기도니까 관광과 유적지를 같이 함께 하면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면 이제 남부 지역에서 했는데 또 북부로 가려면 서울을 통과해서 갔다 보면 이 분위기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거리상으로. 이런 네. 부분들이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 경기도를 투어하려면 돌아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예. 서울을 갔다가 분위기가 또 끊어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쭉 항일 독립유적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 실태 앞으로 활용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무거운 주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 부분 좀 더 해야 된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구은주 의원님. 글쎄요. 이런 실태조사가 저는 기본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는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분명한 건 우리 문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권 의원님. 그 역사 유적지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시민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끼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스스로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역사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같이 그 시민들이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짧은 한 줄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의원님. 네, 우리 역사는 과거를 기억해야 그 올바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 저는 뭐 우리 독립정신 개성 발전에는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항일 독립유적지에 관련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무거운 주제 던져봤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 더 많은 고민 해법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